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사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그분일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한동훈 노이즈라고 어떤 쪽에서는 비판하기도 합니다. 문제적 인물이라고 거듭난 한동훈 장관. 항상 어찌 보면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장관으로서의 한동훈, 또 앞으로 정치인이 될지 모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오늘은 샅샅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짧은 시간에 한동훈 장관을 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미워하든지 양자택일 하도록 우리 재밌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전계환 평론가는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그리 호감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얄미운 인사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저는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진 않으십니다. 왜냐면요. 예.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관으로서 인정하지만 예. 예비 정치인으로서 또는 이제 그 정무직 공직자로서 네.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좋아하지도 않지만 뭐 미워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제 뉴스 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저는 네. 노이즈 메이커다, 트러블 메이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이 자리가 한동훈 장관을 알고 싶어하는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어떤 특정한 단면을 잘라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어떤 정치적 말로를 맞이할 것인지 제가 한번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전망을 해보는 시간까지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러겠습니다. 나아가야 될 텐데, 제가 서두에 문제적 인물이라는 표현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 꼭 나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만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표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앞에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개로만 딱 나눠서 질문드리면,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현상이 아니라 그럼 한동훈 노이즈에 가깝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 네. 또는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또는 대선 후보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 증오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든 표출이 돼야 하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걸 딱 캐치해서 적절하게 문재인 정부와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뭐 정확한 이렇게 이제 방향을 딱 겨누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법 처리 또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제 법적 기준을 갖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것이 한동훈 장관 자체의 매력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반감에 기반해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움직이느냐는 것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면서 검사 출신 법률가이지 않습니까? 네. 검사 출신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업무 또는 고유의 그 본인의 의무사항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책임이 당연히 따르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과연 적절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또는 적절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무직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선출직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한테 임명받은 국무위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모든 국내의 주요 사건의 수사에 드나들면서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맞느냐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법률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법률은 어떤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고 또 그 적용된 법률에 대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우리가 수용하고 내가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그것이 결국 법책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하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행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엄격함 그리고 좀 법 집행의 그 이제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객관적으로 만들어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검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이 과연 법률가다운 이런 또 그
좀 스타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좀 상당히 아니다. 이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도 문제, 법률가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이제 벗어나 있는 인물의 유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지금 이제 2년 차니까요. 지난 1년 기간으로만 우리가 비춰본다면 뭐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어떤 말싸움을 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1년까지 우리가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돼서 국회나 MBC를 압수수색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마도 대중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 장관으로서의 한동훈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그러니까 장관으로서 이제 느끼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모멸감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뭐 존재하겠죠. 개인이라면 누구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런 개인의 정보가 유출됐을 때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하느냐, 압수수색을 하느냐, 국회까지 또는 특정 언론사의 기자 집까지 이렇게 하느냐. 자, 이것은 이제 형평과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법적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법을 사유화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 일종의 법의 도단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법의 사유화 그리고 국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힘 없는 사람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들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약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압수수색의 과정이 아니라 압수수색 이전에 이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를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이 저는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김의겸 의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사권을 남용하여 보복의 수단으로 쓰면 그것이 검사냐 깡패지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행사가 이 지금 행위가 수사권을 남용하여 정말 특정한 사람한테 보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검사냐 깡패냐 이런 질문을 저는 김의겸 의원이 했다는 것도 상당히 저는 내용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뭐 깡패라는 표현도 너무 과하다. 즉 이게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안정된 삶만 추구했던 사람들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쪽이 이제 변희재 대표가 주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막상 열어보면 이제 딱지 떼고 밖에 나와서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등장하게 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그쪽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뭐 저는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저분이 이제 자연인으로 한번 나와봐야 돼요. 뭐 저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신문 기자 하다가 바깥에 나와서 정말 그 생존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야 기자 때 보는 세상과 막상 바깥에 나와서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하늘과 땅 차이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한때 내가 약간 잘 나가던 기자였던 것이 오히려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그거보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것이냐. 그 일방주의가 아니고 상호주의에 의해서 뭔가 좀 인생을 살았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거든요. 지금 뭐 검사 출신, 엘리트, 서울법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렇게 해서 자연인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죠. 정치인 됐을 때 그때도 무소불위의 권력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지 저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일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이 어떤 식으로 잘못 쓰이면 나 이목을 치는 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깥에 나오면 그 칼도 없어지고요. 그 고난도 없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한동훈이 실제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또는 저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내공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낱낱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언론은 한동훈 장관에게 대단히 높은 관심을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물론 이제 논란도 많고 실제 쏟아내는 말들이 늘 화제거리이기 때문에 언론의 조명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반 대중들은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분명히 관심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보면요. 예. 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예. 그리고 좀 더 심하게 하면 정오심 이런 거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네. 호불호가 우리 사회에서 명확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네. 그 기반 위에서 전 정권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제대로 된 바른 소리라고 스스로 주장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최소 30% 많으면 한 40%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기반 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기로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먹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특정인의 약점, 특정인의 단점, 특정인의 비판적 내용을 잘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으로 예. 사이다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내공과 역량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냐. 그럼 한동훈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만약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면 원전 문제 어떻게 했어야 되며 부동산 문제 어떻게 했어야 되며 남북 문제 어떻게 해야 되며 대미관계, 대중관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의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한동훈은 오로지 전 정권 또는 지금 민주당 당대표의 단점만 부각시켜서 약점만 잡아서 국민들에게 던지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기반 위에서 이 사람의 인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기는 네.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올라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한동훈 장관이 자기 실력을 이제 뽐내면서 견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 내놔야 되는데 저 사람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고요. 뭐 지금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검찰총장 직후에 예.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 같이 공부모임에 간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드디어 외교 문제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금도 제가 자주 만나는 어떤 변호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예. 외교 문제에 국제 문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예. 그게 지금 아마 1년 반 전이거든요. 1년 반 전. 그때 보도도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외교 공부 돌입한다 뭐 이렇게 어떤 책을 읽는지도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교의 결과물이 그 공부의 결과입니까? 그게 1년 반 전에 공부가 될 일입니까? 아유, 예. 자, 그것은 윤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고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사회 현안, 국제관계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 나중에 이제 뽐 한번 내주십시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제대로 평가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현재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인기는 예. 정말 누군가에게 만들어져 있는 그 정오심의 기반 위에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고 본인의 손아귀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 정치에 굳이 긴 기간 동안 뛰어들지 않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후보 기간을 거쳐 대통령이 되신 분은 우리는 이미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면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뭐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뭐 정당의 비대위원장을 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참여해서 검증을 받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점에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고 바로 예를 들면 대선 후보에 직행한다든지 심지어 대선 후보 여론조사군에 끼워줬던 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적자 내지는 직계가 연이어서 정권 연장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어차피 이제 뒤에 가서 얘기가 나올까 봐 저희가 전망하는 시간이니까요. 결국에는 정치인으로서 검증받다 보면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대선 후보에 대한 가능성은 굳이 열 필요가 없겠죠? 저는 대선 후보 이전에 이제 다음 총선에서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아니, 안 나올 수도 있죠. 아니 뭐 강남이나 그러니까 강남 3구 그리고 전통적 국힘 보수 정당의 강세 지역 말고요. 서울에서 대충 중간쯤 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마포, 또 서대문, 용산? 뭐 용산 뭐 이런 데도 괜찮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자신의 정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예. 이번 총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최소한 적지는 아니지만 중립지대에서는 경쟁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어디서 하는지.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한들 예. 대선 가도를 달릴 때 현재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얕음 그리고 가벼움 예. 그리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예. 무슨 쇼맨십도 아니고 그 좋은 뿔테 안경에 좋은 옷을 입고 어떤 책을 들고 어떤 가방을 들고 어떤 패션 모델 스타일로 나오는 것이 마치 대중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예. 덕목인 것처럼 그것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이것은 허상일 뿐이다. 제가 허상이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국민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또 어리석지도 않고 더더욱더 말씀드리면 지혜롭기 때문에 예. 국민들은 결국 이 사람의 정치인으로 판단할 때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일단 볼 것이며 대선 예. 그 나오면 다음에 이분 제외한 다른 정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도 없다. 없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 더욱더 없다. 이런 대통령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품격과 인격과 그리고 예. 국민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로는 저는 뭐 좋은 정치인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 마무리로 나아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직자의 자격도 없고 정치인의 자격도 없다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로 흘러버렸네요. 싸움닭 아니에요? 검찰주의자 아니에요? 검찰이 가진 뭐 그렇긴 힘만 하네요. 가지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라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 잘 모를 거고요. 세상에 대한 이해도도 낮지만 세상 물정 자체를 잘 모른다. 그리고 저분이 저 옷을 벗고 나오는 순간 예. 그때 이제 어떤 모습으로 국민을 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 바깥에서 듣는 많은 이야기는 정치지망생들이 제발 한동훈 나가는 데만 내 한 번만 붙여주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이겨낼 수 있다. 내가 대항마가 되겠다. 대항마가 되겠다는 분들 여러 분 봤고요.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자만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이어도 좋고 태국 경북이어도 좋으니까 예. 한동훈과 한번 붙여만 달라. 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경쟁자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예. 먹잇감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것이 결국 차별화된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런 사람이 많은 것이 예. 결국 지금 한동훈 장관의 웨이트, 체급,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 정리하자면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나간다고 그럼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정기한 뭐 평론가는. 저는 나간다고 보고요. 쉬운 데 나가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국회에서 자기 활동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 활동의 결과는 굉장히 저는 이제 비관적이다. 예. 왜냐하면 약간의 트러블 메이커, 예. 비정상적 행동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제 장면들을 많이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예. 국회에 들어가는 순간 예. 이제 경쟁이 지금은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예. 다른 이제 국힘 내부의 경쟁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자기 영토를 개척해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지금처럼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양보하거나 또 우대하거나 예. 이러지 않고 이제 제대로 경쟁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술자리가 더욱더 좁아진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상은 자유니까요. 일단 뭐 스타성이 있는 것도 인정하고 이제 드러내 보이는 모습에서 뭔가 시쳇말로 관종인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겁이 많은 공직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과감하게 안 나간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가지 않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평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평가를 받기가 두려워서 혹시나 질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껍데기 덮어쓰고 힘쓰는 사람은 일단 껍데기를 벗겨놓고 예, 저도 이제 그 맨몸으로 1대1로 맞서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한번 봐야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린 결말로 여러분들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래까지 저희가 잠깐 점쳐봤습니다. 전기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